그날 아침, 김지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개인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얼굴이 창백해진 채 외쳤다. 대표님. 이지 씨가 회사 로비에서 쓰러졌어요. 지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즉시 달려나갔다. 로비에 도착하자 새로 고용된 보조 이지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 순간 민지의 눈이 뜨이면서 속삭였다. 대표님. 저 당신 때문에 왔어요. 그 말은 지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김지은은 서울의 유명 IT 기업 네오테크의 CEO였다. 30세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끌며 업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공허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그녀를 대기업 후계자로 키우려 했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결혼을 재촉했다. 지은아, 내 나이 되면 안정된 가정을 가져야 해. 여자가 혼자서 얼마나 버티겠니? 어머니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남자에 대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여성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묘한 끌림을 느꼈지만 그걸 인정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이번에 고용된 이지는 지은의 인생을 바꿀 존재였다. 25세의 민지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으로 이력서에 적힌 결정적이고 세심한 지원자라는 문구가 지은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채용 면접에서 민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가족이 아파서. 일주일만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은은 그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여 특별 계약으로 그녀를 고용했다. 일주일 동안 보조로 일하며 그 후 정식 평가를 하기로. 그런데 이제 민지가 쓰러진 이유가 지은 때문이라고.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민지를 병원으로 데려간 지은은 의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스트레스성 실신입니다. 최근 과로와 정신적 압박이 심한 듯해요. 민지는 눈을 뜨고 지은을 보며 미안한 듯 웃었다. 죄송해요, 대표님. 제가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 왔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지은은 그 고백에 얼어붙었다. 좋아한다니? 여자가 여자를? 그녀 자신도 그런 감정을 숨겨왔는데 민지가 먼저 던진 돌이 지은의 마음을 깨뜨렸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놓지 못하고 병실을 지켰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나도 그랬어. 윗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감정을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 터였다. 가족, 회사, 사회. 다음 날 지은은 민지를 회사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집에서 쉬면서 일해. 병원비는 내가 낼게. 민지는 놀라워했지만 지은의 눈빛에 순순히 따랐다. 지은의 집은 고급 아파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민지는 그곳에서 지은의 일상을 도우며 가까워졌다. 커피를 타주고 서류를 정리하고 때로는 대화를 나누었다. 대표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웃었다. 내가 필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감정은 사랑인가? 아니면 단순한 동정? 지은의 가족은 이미 그녀의 결혼 상대를 물색 중이었다. 재벌 2세 남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다. 지은은 그 압박에 시달렸다. 민지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골에서 올라온 고아로 여동생을 부양하며 살았다.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가족에게 버림받았었다. 그 애가 날 떠났어요.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민지가 털어놓자 지은은 공감했다. 자신도 비슷한 고통을 느껴왔으니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도 여자를 좋아한 적 있어. 그 고백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꿨다. 하지만 지은의 비서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대표님,
그 보조가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지은은 무시했지만 그 말은 불씨가 되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CEO가 신입 여직원을 특별 대우한다는 이야기. 지은은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이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미지 관리하세요. 대표님. 이지은은 화가 났다. 왜 이런 감정이 죄가 되는가? 민지는 지은의 스트레스를 보고 미안해했다. 제가 그만둘게요.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있어야 해. 일주일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계약을 연장할까? 아니면 영원히 곁에 둘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민지에게 기울어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마침내 계약 마지막 날,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계약 취소할게. 대신 내 곁에 있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내일 소개팅해. 거절하지 마. 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랑은 시작부터 전쟁이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은밀하게 깊어졌다. 지은의 집에서 함께 사는 듯한 생활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너의 미소가 좋아. 지은이 속삭이듯 말하자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회사에 직접 찾아와 말했다. 지은아, 내가 이상한 소문에 휘말린 것 같아. 그 여자 직원과 뭐냐? 지은은 당황했지만 부정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더 털어놓았다.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집에서 쫓겨났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다. 나도 그래? 학교 때부터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끌렸어. 하지만 숨겼어. 두 사람의 공감은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높았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터부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될 때마다 지은은 불안해졌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노력할게.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다. 지은의 비서가 민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지가 과거에 동성 연애 경험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대표님도. 지은은 분노했다. 비서를 해고하고 소문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사회가 회의를 소집했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생활을 조심하세요. 지은은 반박했다.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압박은 거세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잠시 떨어져 지내자. 이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알겠어요. 그러나 떨어져 지내는 건 고통이었다. 지은은 밤마다 민지의 빈자리를 느꼈다. 가족의 소개팅 압박도 심해졌다. 어머니가 직접 남자를 데려왔다. 이분은 좋은 집안 출신이야. 이지은은 만남을 거부했지만 어머니는 화를 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정상이라는 단어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고 싶어. 민지는 울면서 대답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재회한 그들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은의 오빠가 목격했다. 오빠는 지은을 다그쳤다. 너 미쳤어. 가족 명예를 생각해. 지은은 처음으로 반항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오빠는 충격받았고 부모에게 알렸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그런 감정은 병이야. 치료받아라고 했고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라고 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저는 행복해요. 민지와 함께 가족은 그녀를 외면했다. 집에서 나가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해야 했다. 민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비용이 부족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하지 않고 과거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미안해. 하지만 돈이 필요해. 과거 연인이 도와주었지만 대가로 다시 만나자고 했다. 민지는 거부했지만 그 만남이 지은에게 알려졌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지는 울며 말했다. 부담 주기 싫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민지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 이 갈등 속에서 지은은 회사에서 더 큰 위기를 맞았다. 경쟁사가 소문을 이용해 네오테크의 주가를 떨어뜨렸다. 투자자들이 이탈했다. 지은은 밤새 일하며 대응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인가 자책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가족의 유산, 회사의 미래. 민지를 선택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지은은 결정을 미루며 고통스러워했다. 가족의 추방으로 지은은 호텔에서 지내게 되었다. 민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그녀를 초대했다. 여기서 같이 살아요.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불안했다. 회사 일은 어떻게?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도울게요. 두 사람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면 대결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오빠가 언론에 제보했다. 네오테크 CEO, 동성연애 스캔들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여자가 여자를 역겹다. 회사 불매하자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대표님, 사임하세요. 지은은 반대했다. 제 능력으로 증명할게요. 하지만 지지자들이 적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포기하지 마요. 그러나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민지에게 지은을 버려. 나랑 다시 시작해 라고 협박했다. 민지는 거부했지만 그 여자가 지은에게 연락했다. 민지가 날 버린 거 알아? 그녀는 불안정해. 지은은 의심이 커졌다. 민지야, 사실이야. 민지는 부정했지만 지은의 신뢰는 깨졌다.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잦아졌다.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아?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울며 대답했다. 두려웠어요. 당신을 잃을까 봐. 이 반목은 깊어졌다. 지은은 가족에게 돌아갈까 고민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돌아와, 용서할게. 그 여자만 끊어. 지은은 유혹되었다. 안정된 삶, 가족의 품. 하지만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못해. 그녀는 거부했다. 대신 민지와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더 큰 배신이 기다렸다. 지은의 비서가 복수로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 경쟁사가 이를 이용해 네오테크를 공격했다. 주가가 폭락했다. 지은은 모든 걸 걸고 대응했다. 밤새 전략을 세우며 민지와 함께했다.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여동생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민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연인에게 다시 갔다. 이번만 도와줘. 그 만남에서 키스를 강요당했지만 민지는 밀어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지은에게 보내졌다. 지은은 분노했다. 배신했어. 민지는 해명했다. 아니에요. 강제였어요.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끝내자 두 사람은 헤어졌다. 지은은 홀로 회사 위기를 맞았다. 가족은 그녀를 외면했고 사회는 비웃었다.
민지는 여동생을 위해 일자리를 찾았지만 소문 때문에 어려웠다. 모든 게 내 잘못인가 민지는 자책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회사를 회복시켰다. 하지만 공허했다.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어느 날 민지가 회사로 찾아왔다. 대표님, 미안해요. 지은은 차갑게 대했다. 갈 데 없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을 사랑해요.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상처가 깊었다. 나도. 하지만 못 믿어 두 사람은 대치했다. 이 갈등은 더 깊어질 터였다. 헤어진 후 지은은 일에 매달렸다. 회사 주가가 회복되며 그녀의 명성은 되찾아졌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잊지 못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다. 가족은 그녀를 용서하려 했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내 길을 갈게 어머니는 한숨 쉬며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면? 그래 지은은 그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반박했다. 이게 내 정상이다. 민지는 여동생을 돌보며 살았다.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과거 소문이 따라다녔다. 동성애자잖아 동료들의 수군거림에 상처받았다. 과거 연인이 다시 나타나 괴롭혔다. 너는 나 없인 못 살아 이민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지은을 떠올렸다. 그녀가 있었으면 민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우연히 두 사람은 재회했다.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지은은 연사로 초대되었고 민지는 스태프로 일했다. 눈이 마주치자 시간이 멈췄다. 지은은 민지를 피하려 했지만 민지가 다가왔다. 잘 지내?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라고 했다. 대화가 이어졌다. 여동생은 좋아졌어.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진은 오해였어. 증거 있어. 지은은 놀랐다. 정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의 신뢰가 돌아왔다. 하지만 용서가 쉽지 않았다. 지은은 상처가 커라고 했다. 민지는 이해해. 하지만 포기 안 할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천천히 친구처럼. 산책하고 식사하고. 지은의 마음이 녹아들었다.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민지와 다시 시작할게. 아버지는 화냈지만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했다. 지은은 감동받았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동성애 권리 운동이 활발해지며 지은은 지지했다. 회사에서 지은은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했다. 저는 여성을 사랑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지은은 강했다. 민지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용감해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과거 연인이 복수로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돈 때문에 지은을 이용했다.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믿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이제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함께 살자.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가족의 최종 시험이 왔다. 오빠가 민지를 만나 지은을 놓아줘라고 했다. 민지는 거부했다. 사랑해요. 오빠는 포기했다. 지은은 모든 걸 이겼다. 사랑의 승리였다. 하지만 그 과정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었다. 함께 사는 집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지은의 회사는 번창했고 민지는 자신의 꿈을 쫓아 디자인 회사를 차렸다. 가족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방문해 미안했다라고 했다. 지은은 용서했다. 사회도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며 희망이 생겼다. 두 사람은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지은은 악몽을 꾸었다. 배신과 이별의 꿈,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치유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나도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며 강해졌다. 친구들도 지지했다. 너희가 부러워. 최종 고비가 왔다. 지은의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지만 투자자가 개인 생활이 문제라고 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제 능력으로 증명하기에 성공했다. 민지는 축하했다. 사랑의 두 사람은 키스했다. 행복의 절정이었다. 그러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민지의 여동생이 완치되었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다. 지은은 무시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꿈꿨다. 법이 안 돼도 우리만의 의식을 해,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영원히 함께 맹세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다. 사랑의 대가로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다. 가족의 이해, 사회의 변화, 서로의 신뢰.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런 사랑이 정상인가? 아니면 사회가 변해야 하는가?